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A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새로운 단원인 4단원 인권보장과 헌법 단원을 들어갔죠.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는 소단원 1단원인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을 통해서 인권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 중 한 가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자, 그 내용 먼저 간단하게 우리 복습하고 이어서 인권보장의 역사 나머지 파트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가장 먼저 우리는 인권의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권의 의미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겠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서술하고 있는 인권의 특징을 4가지 정도로 정리해봤는데, 자, 빈칸 함께 채워가면서 우리 복습해볼게요. 자, 첫 번째 특징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하게 갖게 된다. 즉, 하늘이 부여해준 권리다. 라는 의미에서 어떤 인권이라고 이야기했나요? 그렇죠. 천부 인권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두 번째로 이게 법이나 문서에서 인권을 보장해주기 전에 아주 자연스럽게 인간이 가져야 하는 권리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 인권을 어떻게 불렀죠? 그렇죠. 자연권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세 번째, 내가 힘이 세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마음대로 침해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런 걸 무슨 권리라고 이야기하죠? 대답하고 있죠? 자, 불가침의 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가질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인권을 이렇게도 설명했어요. 어떤 권리? 그렇죠. 보편적 권리. 자, 이렇게 인권의 특징 4가지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인권 보장의 역사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었죠. 그 중에서도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근대 시민혁명 파트를 다루었습니다. 시민혁명의 발생 배경 선생님이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각 혁명의 의의와 관련 문서를 다루면서 3개의 혁명을 이야기했었죠. 자, 우리 혁명과 관련 문서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자, 시민혁명 하면 크게 3개 혁명을 기억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 첫 번째는 그렇죠. 영국의 명예혁명이에요. 자, 이 명예혁명과 관련된 문서는 뭐였을까요? 자, 권리 장전입니다. 자, 두 번째, 미국의 독립혁명이 있었죠. 자, 이 미국 독립혁명에서 발표된 문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그렇죠. 미국 독립선언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 미국 독립선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서와 다르게 어떤 조항 없이 쭉 문장으로 이렇게 써져 있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랑스 혁명이죠. 프랑스 혁명은 시민혁명의 꽃이다. 선생님이 이렇게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프랑스 시민혁명은 시민이 직접적으로 주도한 혁명으로서 어떤 문서가 이때 나타났다. 그렇죠. 프랑스 인권선언이었죠. 자, 우리 그래서 이 각 문서에 나타난 문장들과 조항을 보면서 어떤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지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자,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다음 내용부터 이어서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첫
이 연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6개의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오늘은 영국 차티스트 운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차티스트 운동은 19세기 중반 1838년부터 48년까지 영국에서 발생했던 참정권 운동이에요. 즉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고 요구했던 운동입니다. 자, 이 운동을 우리는 크게 배경, 전개, 결과 세 파트로 나누어서 볼 거예요. 자, 먼저 배경입니다. 자, 영국에서는 이제 이 19세기 전 18세기에 산업혁명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산업혁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도시에 그런 어떤 산업시설들을 많이 몰아넣기 때문에 이 인구가 자연스럽게 도시로 몰리게 돼요. 그러면서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가 당연히 급격한 변동을 겪게 되겠죠. 인구의 어떤 분포가 지방 사람들은 줄어들게 되고 도시 사람들은 많아지게 되니까 다양한 문제도 나타나고 사회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게 돼요. 자, 이때 도시의 인구가 많아졌으니까 도시 사람들에게 좀 어느 정도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좀 보장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선거법이 조금씩 개정됩니다. 어떤 사람까지 선거를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선거법이 꾸준히 개정되다가 이때 이제 도시 상공업자까지 선거권이 결국 확대됩니다. 도시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현재로 얘기하면 자영업자 정도 되려나요? 자영업자나 상공업자들에게 선거권을 줍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하지만 그 공장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었던 자, 이 노동자들은 여전히 선거권을 받지 못했어요. 열심히 자기들도 일하고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분이 나쁘겠죠. 우리만 반장 선거 하는데 몇 명만 이렇게 찝어가지고 안 줘요. 선거권을. 너는 투표하지 마. 그냥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겠죠. 마찬가지예요. 노동자들도 그러한 기분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도 선거권을 달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을 담은 문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 문서 이름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빈칸 넣겠습니다. 자, 인민헌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인민헌장은 우리가 People's Charter라고 이야기하는데 차터가 헌장, 어떤 조항들을 담은 문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인민헌장의 내용을 좀 함께 볼게요. 자, 인민헌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만 21세 이상 성년 남자의 보통선거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즉, 나이가 만 21세 이상이고 성년 남자라면 21세 이상의 성년이고 남자라는 조건을 갖췄다면 보통선거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때 문제는 바로 남자에게 한정돼 있었다라는 거죠. 남자에게. 자, 이게 특징이고 이게 결국 문제가 돼서 여성 참정권 운동이 확대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의원 재산 자격 철폐 조항을 담아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 당시에 어떤 법이나 이런 걸 제정할 수 있는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재산을 확보하고 있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겠어요?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들만 의원이 되다 보니까 그들한테 유리한 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건 당연히 노동자 입장에서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도 야, 우리도 우리 목소리 낼래. 그럼 의원이 돼야지. 자, 그러려면 이 의원이 되기 위해 재산 자격이 없어져야 되지 않니? 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인민헌장이 그 내용을 넣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비밀투표. 투표할 때 자기만 알 수 있게 하는 거. 자, 이 비밀투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들이 이 당시에는 지켜지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모아서 인민헌장으로 발표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괜찮나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함께 볼게요. 자, 차티스트 운동은 그 자체로는 실패합니다.
운동 자체가 너무 과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폭력적이고 좀 과격하다 보니까 같은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이렇게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흐지부지 끝나긴 했지만 이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선거권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인식이 생겨요. 자, 그래서 선거법이 그 후에 지속적으로 개정됩니다. 결과적으로 19세기 후반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몇십 년 뒤에 이 선거권, 선거권이 노동자에게 확대됩니다.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죽었을 수 있지만 자신의 자식 또는 후손들에게는 선거권을 확장시켜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선거권을 노동자라는 큰 계층으로 넓혀준 거니까.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우리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인 독일 바이마르 헌법과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일 바이마르 헌법부터 볼게요. 자, 위에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자, 바이마르 헌법은 프린트에 나와 있지만 1919년에 제정돼요. 이 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배경 그리고 이 법의 결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은 독일의 경우에는 1800년대에 산업혁명이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굉장히 급격하게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 의해서 경제가 움직이게 되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노동 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자,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주의 하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해요. 자,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품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겠죠. 자, 그러려면 노동자들에게 일을 많이 시켰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자료들 같은 거 보게 되면 이 당시에 뭐 하루에 16시간 일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16시간 공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죽겠죠.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일을 했던 거예요. 또는 이 당시에 초등학생들, 이런 아동들의 노동도 엄청나게 이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공장에 갇혀서 햇빛도 못 보고 몇 시간 동안 일을 하니까 화장실도 막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의 건강이 굉장히 악화됩니다. 자, 이러한 열악한 환경이 지속되면서 사회적으로 어떤 인식이 확산되냐면 이런 인식이 확산돼요. 야,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 노동자들을 고려해주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얘네는 그 인식을 바꿀 생각이 바꿀 기미가 안 보여. 이거 문제 해결하려면 누가 해줘야 될까? 오, 그치, 국가가 해줘야겠네. 라는 인식이 확산되게 돼요. 자, 그래서 빈칸, 국가 넣겠습니다. 자, 국가가 이 당시에 사회적 약자였던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 인식이 반영된 바이마르 헌법이 등장하게 돼요. 자, 이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건 바이마르 지역, 당시 독일의 바이마르 지역을 중심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이름이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독일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때 발표됐던 헌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그 결과는 당연히 헌법에 이 요구, 인식들이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어떤 권리들을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첫째, 노동의 권리. 내가 일할 능력이 있거나 또는 일할 의지가 있다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둘째, 교육받을 권리. 학교 등의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합니다. 세 번째,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요즘 강조되고 있죠. 미세먼지 없는 지역에서 아니면 코로나 없는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권리 같은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가 보장해줘야 한다?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앞선 선생님이 설명한 권리들을 무슨 권리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회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권. 이 사회권
이라는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독일 바이마르 헌법 배경 결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와서 우리 세계 인권 선언 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 인권 선언은 1948년에 발표가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3년 후예요. 자,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우리 인류가 좀 평화롭고 좀 안전하게 살려면 모든 국가가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이 세계대전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의 인권이나 목숨 같은 거를 이렇게 막 엄청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국가들이 일으켰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국제연합, 이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각 국가들의 연합이에요. 현재도 있는 유엔입니다. 유엔. 자, 이 유엔 총회는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기구, 유엔 내의 이제 기구입니다. 총회에서 뭐를 발표한다? 이 세계 인권 선언을 발표합니다. 세계 인권 선언에는 그래서 각 국이 따라야 하는, 보장해야 하는 인권들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 유엔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국가들이 이걸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인권 보장의 국제 기준을 제시해 주었다라는 의의를 갖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인권 보장의 역사에 대해서 4가지 사건과 문서들을 가지고 좀 알아보았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인권이라는 개념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쭉 변해오고 좀 더 확장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인권이 확장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크게 인권을 이렇게 3세대 인권으로 나누어서 1세대, 2세대, 3세대 인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세대 인권입니다. 우리 1세대 인권에서 가장 중시했던 권리가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면, 자, 빈칸 넣어볼게요. 자유권입니다. 자유권은 말 그대로 개인이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해요. 자, 이 권리가 언제 강조됐냐? 1세대 인권은 앞서 배웠던, 근데 시민혁명 이후에 굉장히 강조되게 됩니다. 즉 이제 시민들이 더 이상 어떤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국가나 왕이나 귀족 등에 이렇게 예속되지 않고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을 경계합니다. 즉 국가가 개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국가로부터 우리가 이제 벗어난 거니까 국가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걸 강조했던 거죠. 시민혁명의 내용과 연계 지으면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거예요. 자, 밑에 보면은 이 자유권에 대한 자유권에 포함되는 어떤 다양한 예시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권리들입니다. 혹시나 질문이 있다면 우리 대면 수업 때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2세대 인권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인권이 지나서 2세대 인권이 강조될 때 이 강조했던 권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권 어디서 들어봤어요? 어디서? 몇 분 전이죠. 몇 분 전 선생님이 바이마르 헌법 하면서 사회권 뒤에서 조금 있다가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바로 그 사회권입니다. 그래서 사회권이라는 건 이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보장됐고 그 이후에 이제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이 나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권이라는 개념이 좀 확산되게 됩니다. 자, 사회권을 우리가 앞서서 사회권에 포함되는 권리들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사회권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인간다운 삶을 산다는 게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우리 인간이라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죠.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 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고 또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사실 동물과 다를 게 없겠죠. 그런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권리들을 우리가 통틀어 사회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대표적인 예시 아래쪽 먼저 볼까요? 자, 근로의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앞서서 이야기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좀 이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들, 이런 권리들, 그 다음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건 이제 나머지 권리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권리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앞서 바이마르 헌법이 나타났던 배경 다시 떠올려 보세요. 자, 시장 경제 안에서 사람들의 노동 환경이 열악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우리가 시장에 맡겨놓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때 필요한 게 누구다?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 자, 이게 바로 1세대 인권과의 차이점이에요. 1세대 자유권은 국가의 개입을 거부했어요. 못하게 막았다면 2세대 인권은 내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자, 여기서 완전히 국가의 역할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과제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뭐냐면 1세대 인권, 2세대 인권 예시가 여기 적혀져 있는데 자, 이 예시들을 나타내는, 보장해주는 헌법 조항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헌법 조항을 찾으시고 자, 헌법 제 몇 조, 몇 항, 그리고 내용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하나. 뭐 예를 들어 근로의 권리를 나타내는 헌법 조항. 자유권 같은 경우에는 신체 자유 또는 사상, 여긴 다 나눠져요.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등. 이 중에 하나 잡아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헌법 조항 찾으시면 됩니다. 자, 쉽게 찾는 법은 뭐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이거 이름 적으시고 뒤에 뭐 헌법 조항 이렇게 적으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 적어주는 거 과제로 제시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3세대 인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3세대 인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연대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대권. 자, 이거는 세계인권선언에서 이제 강조되는 부분인데 이제 세계대전을 겪다 보니까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개인의 노력, 국가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라는 필요성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 전 세계적으로 협력을 해서 연대를 해서 함께 세계 시민,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자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이제 연대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연대권의 예시는 아래 나와 있는데 밑에 4개는 보면 알 수 있어요. 발전의 권리, 평화의 권리,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첫 번째 나와 있는 자결권만 선생님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결권은 이제 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자기 민족, 국가 또는 집단의 일을 자신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결 자체가 자유롭게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영향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어려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 우리나라가 필요한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걸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실제로는 자결권이 100% 보장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다 우리나라가 무슨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국제사회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세대 인권 속에서는 최대한 그 국가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이 정도로 해석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또 다시 보니까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도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경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세대의 개발을 위해서 환경을 계속 개발하다 보면 미래 세대에는 더 이상 환경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산을 다 깎아. 그럼 미래 세대는 산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도 어떤 발전할 수 있고 또 자연을 누릴 수 있게 현재 어느 정도 이제 환경과 발전을 조화를 이루자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거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권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1세대 인권부터 3세대 인권까지 확장되는 인권의 범위를 좀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에 인권 중에서 어떠한 권리들이 좀 더 강조되고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좀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1960년대 이후에 산업화 도시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에 따라 도시 인구가 크게 증가합니다. 서울이나 경기권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죠. 자,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범죄도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산업화에 따라 공장이 활발하게 이렇게 작동하면서 환경오염도 일어나게 됩니다.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 등이 큰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에 따라 이제 사람들이 다양한 권리를 주장하게 돼요. 어떤 권리? 첫 번째, 주거권. 자, 요즘에도 그렇지만 이제 도시의 경우에,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사람은 많은데 거주가 그만큼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되게 그러니까 자기가 살 공간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렇다 보니까 나도 이제 내가 서울에서 내 집을 갖고 좀 살고 싶어, 잘 살아보고 싶어,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걸 우리가 주거권이라고 이야기해요. 선생님도 아주 주거권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안전하게 살 권리.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서 나 이제 범죄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치안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뉴스나 어떤 기사 같은 거 보게 되면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혐오 관련된 범죄 같은 것들이 종종 발생하곤 하죠. 자, 그런 위험성 없이 좀 살고 싶다. 안전하게 살 권리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쾌적하게 살 권리입니다. 이건 앞서 설명했던 것 같아요. 좀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 이제 올해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좀 덜했던 것 같은데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막 미세먼지 앱 같은 거에 맨날 시꺼맸죠. 최악 막 이렇게. 그래서 그거 없이 좀 파란 날에 다니고 싶다. 이런 게 쾌적하게 살 권리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문화적인 경험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 우리 대중문화, 일반적인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문화, 이 대중문화가 발달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자, 이 대중문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문화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문화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우리가 영화관, 쉽게 다니던 영화관에 갔을 때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은 영화관을 어디서 볼까? 이런 고민 해봤나요? 자, 없는 곳도 있지만 이 지체장애인,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은 주로 영화관 맨 앞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맨 앞에서 영화 보는 거 생각해 보세요. 목도 아프고 화면을 한 번에 보기도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화관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영화를 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이제 청소년들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라도 충분히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거 다 우리가 문화권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정보통신 기술 발달. 계속해서 발달되고 있는 기술이죠. 여러분 중에서도 이쪽으로 나아갈 친구들이 있을 텐데, 자, 이 발달에 따라서 우리가 정보, 통신 분야, 정보 분야의 인권도 굉장히 중시되고 있어요. 자, 특히 원격 수업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권리가 몇 가지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요? 선생님 영상 앞에도 있는데, 그쵸? 자, 초상권이랑, 그 다음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 얼굴 아주 중요합니다. 소중해요. 이 개인의 얼굴을 다른 데다 유포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뭐 합성해서 가지고 논다거나 이렇게 하면 당연히 큰 문제가 되겠죠. 선생님의 초상권을 아주 크게 침해하는 행위가 돼요. 자, 두 번째, 저작권. 선생님이 아주 시간을 많이 들여서 만든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갖다가 아무데나 유포한다?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인권인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들이 원격 수업을 들을 때 이제 얼굴이 나오는 경우에 선생님의 얼굴 같은 거, 그 다음에 다른 수업에서도 모두 포함되겠지만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신 자료, 자, 이 부분들은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 그쵸? 캡처하지 마시고, 영상 찍지 마시고, 유포하지 마시고.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때 여러분의 인권도 존중받을 수 있다라고 선생님 첫 주에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이제 마지막 파트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두 가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소단원 1단원이 마무리됐어요. 그 부분에 대한 마인드맵 수행평가로 진행할 거고요. 이제 시간이 좀 남는다면 소단원 2단원 넘어가서 여러분들 인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